같은 장소, 같은 순간,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갤럭시 S25 울트라와 아이폰 17 프로 두 카메라의 색감, 명암, 그리고 디테일. 올해는 어느 쪽이 더 내 눈에 맞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톡선입니다. 여러분, 제가 워낙 휴대폰 리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주변에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있어요. 아이폰이랑 갤럭시 중에서 사진은 어떤 게 더 잘 나와요? 라는 질문인데요. 휴대폰 카메라의 퀄리티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사실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진이나 영상을 이렇게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부분이 휴대폰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최신 플래그십인 갤럭시 S25 울트라와 아이폰 17 프로의 실제 사진 결과물을 하나하나 비교해 볼 거예요. 영상 보시다 보면 어느 쪽이 여러분 취향에 더 맞는지 자연스럽게 감이 오실 겁니다. 모든 사진은 제가 일주일간 여행한 스페인에서 직접 촬영을 했고요. 풍경, 인물, 그리고 일반 사진, 야경, 음식까지 스페인 여행하는 기분으로 같이 즐기면서 보실까요? 첫 비교는 인물 사진입니다. 사람을 촬영할 때 모습을 같이 보실게요. 두 휴대폰의 결과물에서 확실히 다른 정말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빛이 강하게 들어오는 장소에서 촬영한 인물 사진이에요. 두 사진 모두 인물 모드로 촬영을 했는데요. 얼굴 색감 표현에서 확실한 차이가 보이거든요. 아이폰 17 프로는 얼굴 안쪽의 명암 대비가 크죠. 반면 갤럭시 S25 울트라는 피부를 조금 더 부드럽게 잡아줬어요. 보고 나서 혹시 얼굴 보정이 갤럭시에서 켜져 있나 싶어서 확인을 했지만 모든 보정 기능은 꺼둔 상태였습니다. 전체적인 색감으로 보면 인물 옆에 벽 톤에서도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갤럭시 S25 울트라는 배경과 하늘, 인물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느낌이고요. 아이폰 17 프로는 인물과 배경의 대비가 뚜렷해요. 그래서 인물이 조금 더 돋보이게 표현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 역시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만큼 정말 강한 햇살 아래에서 촬영한 장면이에요. 이번에는 인물 사진 모드를 끄고 촬영을 했고요. 갤럭시 S25 울트라는 얼굴을 좀 더 밝고 화사하게 표현을 했고요. 아이폰 17 프로는 살짝 붉은 기운이 도는 따뜻한 색감을 보여줘요. 강한 햇빛 아래에서 아이폰은 명암 대비를 뚜렷하게, 갤럭시는 빛의 화사함을 부드럽게 녹여냈습니다. 자, 여러분, 꼬마 손님을 잠시 모셔왔습니다. 이 사진은 빛이 거의 닿지 않는 그늘에서 촬영한 모습이에요. 이번에는 오히려 아이폰 17 프로 쪽의 인물이 조금 더 화사하게 표현이 됐죠. 제가 여러 장의 사진을 비교해서 봤는데 갤럭시 S25 울트라는 빛 자체를 사진 속에 녹여내는 느낌이에요. 현장의 공기와 분위기까지 담는다고 할까요? 반면에 아이폰 17 프로는 빛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화이트 밸런스를 정확하게 맞추는 쪽에 더 집중한 결과물을 보입니다. 이번에는 실내에서 촬영한 사진이에요. 조명과 배경 전체가 따뜻한 노란빛을 띠고 있는데요. 화이트 셔츠를 보시잖아요. 그럼 그 차이가 더 잘 드러나요. 아이폰 17 프로는 흰색을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했고요. 갤럭시 S25 울트라는 조명의 색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셔츠가 살짝 노랗게 표현이 됐습니다. 이렇게 두 브랜드의 빛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얼굴 톤은 아이폰 17 프로가 조금 더 화사하게 표현이 됐고요. 화이트 밸런스를 정확히 맞추면서 실제 피부색에 더 가까운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진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여기서는 이 사진이 더 좋습니다. 이곳은 조도가 낮은 꽤 어두운 공간이었는데요. 두 사진 속의 피부색이 역시나 완전히 다르죠? 갤럭시 S25 울트라는 조금 노랗게, 아이폰 17 프로는 약간 붉게 표현됐습니다. 샹그리아를 한 모금해서 그런 걸까요? 아이폰 17 프로가 실제 피부색에 더 가깝게 표현된 걸 볼 수 있어요. 테이블보의 색을 보시면 또 확실히 다르죠? 아이폰은 화이트 밸런스를 정확히 맞춘 반면에 갤럭시는 현장 조명에 따뜻한 분위기를 또 그대로 살렸습니다. 어두운 실내 상황에서의 인물 사진, 여러분들은 어떤 톤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자, 이 사진은 여러분 어떤 카메라로 촬영한 걸까요? 셋 하면 제가 공개를 할게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곳은 스페인의 자랑 가우디의 건축물인 까사밀라의 내부예요. 햇살이 들어오면서 공간 전체가 살짝 노란빛을 머금고 있습니다. 자, 공개할게요. 3, 2, 1. 여러분 맞추셨나요?
현장의 빛을 그대로 담은 우측이 갤럭시 S25 울트라, 이번엔 좀 바꿔봤어요. 그리고 조금 더 차분하고 차가운 색감으로 표현된 좌측이 아이폰 17 프로입니다. 이제 두 카메라의 색감 차이 조금은 감이 오시죠? 자, 여러분, 이번엔 전면 카메라 셀피 모드로 촬영한 인물 사진입니다. 가이드 투어를 가는 버스 안인데요. 창가로 은은하게 빛이 들어오는 상황이었어요. 갤럭시 S25 울트라는 피부를 한층 부드럽게 표현을 했죠. 아이폰 17 프로는 실제 피부 질감까지 더 사실적으로 담았습니다. 전반적인 대비감도 아이폰이 조금 더 크고요. 그런데 여러분, 두 사진의 화각 차이 느껴지시나요? 두 기기 모두 가장 넓은 화각 설정으로 촬영을 했는데요. 아이폰 17 프로는 전면 카메라 화각이 훨씬 넓습니다. 이 덕분에 단체 사진이나 여행 중에 셀피 찍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훨씬 여유 있고 편하게 담을 수가 있었어요. 이번에도 전면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인데요. 아이폰 17 프로는 화각이 넓어서 인물 뒤 배경을 훨씬 더 많이 담을 수 있죠. 피부톤 차이도 확실히 느껴집니다. 햇살을 등지고 있어서 얼굴과 몸에 그늘이 져 있는데요. 갤럭시 S25 울트라는 그 그늘까지 그대로 담았고, 아이폰 17 프로는 그늘을 좀 완화해서 인물을 좀 더 밝고 자연스럽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은 풍경 사진인데요. 이곳은 스페인 말라가의 피카소 박물관 앞에 골목이에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같은 장면을 두 카메라로 찍어봤는데요. 풍경 사진에서는 인물 사진과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타나요. 아이폰 17 프로는 현장의 분위기와 따뜻한 빛을 그대로 담으려는 성향이 강하고요. 갤럭시 S25 울트라는 센서 기준으로 더 중립적이고 깨끗한 색감을 만들어냅니다. 이번 사진은 스페인 남부에 있는 세테닐이라는 마을이에요. 절벽 아래에 자리 잡은 독특한 마을인데요. 강한 햇빛과 짙은 그림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장소라서 두 카메라의 빛의 표현을 비교하기에 정말 좋은 환경이었어요. 빛을 해석하는 방식이 분명히 달랐습니다. 갤럭시는 전체적으로 밝기를 끌어올려서 그늘 속의 디테일까지 살려주는 방향을 택했고요. 그래서 녹색 덩굴과 흑빛 질감이 더 선명하게 표현이 됐어요. 덩굴 부분이 혹시 빛 때문에 디테일이 날아갔을까 싶어서 확대를 해봤지만 모든 질감은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반면 아이폰은 명암 대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햇살이 비치는 부분과 그늘의 경계를 훨씬 자연스럽게 표현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아이폰은 실제 현장에 가까운 빛의 깊이감을 담아냈고요. 갤럭시는 더 풍부하고 선명한 화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사진은 스페인의 론다인데요. 절벽 위로 펼쳐진 도시와 강렬한 햇살, 그리고 깊은 계곡의 명암이 인상적인 장소예요. 두 사진 모두 같은 시점에서 촬영을 했지만 갤럭시 S25 울트라와 아이폰 17 프로의 하이라이트 표현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갤럭시는 태양 주위의 밝은 빛을 최대한 눌러주면서 하늘의 디테일, 구름, 계곡의 색감까지 살리려는 모습을 보여요. 덕분에 전체적으로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죠. 눈으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반면에 아이폰은 햇빛의 강도를 그대로 표현을 하면서 명암 대비를 이번에도 역시나 강하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태양 주위가 살짝 번져 보이지만 대신 빛의 방향과 입체감이 훨씬 사실적으로 느껴져요. 한쪽은 HDR의 완성도, 그리고 다른 한쪽은 빛의 리얼리티를 표현했습니다. 이번 사진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까사밀라 내부예요. 위쪽 천장으로만 빛이 들어오는 구조거든요. 카메라의 노출 밸런스와 색 재현력을 비교하기에 정말 좋은 장소였어요. 갤럭시 S25 울트라는 전체적으로 명암 대비가 강해요. 그리고 그림자 부분을 짙게 표현을 해서 구조적인 깊이를 살렸는데요. 위쪽을 보시면 덕분에 하늘의 색감과 디테일까지 또렷하게 보이죠. 반면 아이폰 17 프로는 어두운 부분을 부드럽게 밝히면서 건물의 색채와 질감을 더 따뜻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벽면의 보랏빛, 크림색, 그리고 창문 주변의 질감까지 훨씬 풍부하게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만 그 과정에서 위쪽을 보면 하늘은 약간 하얗게 날아간 모습이에요. 같은 공간이지만 갤럭시는 입체감이 강조된 드라마틱한 톤을 보여주고요. 아이폰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자연광 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두 사진 중에서 어떤 사진을 SNS에 업로드 하시고 싶으신가요?
이번에는 로우로 촬영한 사진을 각 휴대폰에서 오토 보정으로 변환한 결과인데요. 이 장소는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거리예요. 가이드 투어에 참여하려고 제가 아침 일찍부터 돌아다니다가 촬영한 사진이에요. 갤럭시 S20 울트라는 전체적으로 명암 대비를 높이고 선명도를 끌어올리면서 색을 정제된 형태로 다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늘의 푸른색이 깊게 표현이 되고 건물과 나무의 디테일이 또렷하게 살아납니다. 전체적으로 명암 대비를 높였고요. 선명도를 높여준 모습이에요. 아이폰 17 프로는 해가 뜨는 모습의 분위기를 그대로 살리면서 전체 톤을 부드럽게 정리를 했습니다. 색이 강하지 않고요. 실제 사람이 바라봤을 때의 자연스러운 명암 밸런스를 유지한 느낌이에요. 같은 로우 데이터를 자동 보정을 했지만 이 두 브랜드가 사진의 해석에 대해서 얼마나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이번 사진도 로우 촬영을 자동 보정한 결과물이에요. 갤럭시 S20 울트라는 벽돌과 회색 석재의 질감을 보다 뚜렷하게 표현을 하면서 명암 대비를 강조한 결과물을 보여줘요.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정제된 느낌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늘은 그렇게 강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아이폰 17 프로는 하늘의 푸른빛을 살렸어요. 건물의 따뜻한 색조를 또 조금 살렸고요. 전체적인 밝기를 고르게 맞춘 모습이에요. 덕분에 아이폰 쪽은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가 나고요. 갤럭시 쪽은 선명하고 구조적인 인상이 강하게 남습니다. 제가 스페인에서 피카소 박물관 두 곳을 방문을 했거든요. 거기서 촬영한 사진들도 보여드릴게요. 박물관의 특성상 조도가 조금 낮아서 살짝은 어둡고요. 포인트 조명만 노란빛이 탁 도는 그런 공간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봐주세요. 자, 여러분, 이 사진에서 박물관의 벽 색상부터 보실게요. 아이폰은 조명의 색상을 배제하고 벽 색상을 하얗게 선택을 했습니다. 실제 벽면의 색상도 하얀 색상이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작품의 사진 전반도 노란기를 배제하고 작품 그대로의 색상을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갤럭시의 경우 현장의 조명의 색감을 그대로 작품에 녹였는데요. 그래서 따뜻한 질감의 작품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그림에서는 이전과 또 다른 결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아이폰이 조금 더 따뜻한 색감을 보여줍니다. 사진 전체에 화이트 밸런스를 정확히 잡아줄 기준점이 없어서인지 아이폰이 현장의 조명색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를 보여줘요. 그리고 갤럭시는 이전 작품의 사진과 비슷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이번 사진도 비슷한 맥락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사진을 보고 갤러리나 박물관에서는 아이폰의 색 표현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두 작품의 결과물이 완전히 다르죠. 근데 실제로 제 눈으로 본 것에 더 가까운 건 정확히 아이폰 쪽이었는데요. 갤럭시는 명암 대비를 강조하면서 화면 전체에 약간 누런빛이 돌고요. 아이폰은 미술관 조명 아래에서 보던 그 색감 그대로 표현을 해줍니다. 특히 벽면의 색과 흰색 톤을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가 더 뚜렷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번 작품은 갤럭시 S20 울트라는 전체적으로 톤을 조금 눌러서 색 대비가 강하고 회색 톤이 강조된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아이폰 17 프로는 조명 아래의 색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면서도 캔버스의 질감과 실제 물감색에 더 가까운 따뜻한 톤이에요. 특히 초록색 배경과 갈색 부분을 보면 역시나 이 갤러리나 박물관에서는 아이폰 쪽이 실제 눈으로 본 색감과 더 유사하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두 휴대폰으로 촬영한 야경의 그 차이도 궁금하시죠? 이번 사진은 저녁 7시쯤에 바르셀로나의 고딕 지구를 걷다가 촬영한 장면이에요. 해가 막 지고 주변이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한 시간이었는데요. 가우디 건축물 앞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갤럭시는 명암 대비를 강하게 살리면서 차가운 느낌을 주는데요. 아이폰은 따뜻한 톤을 유지하면서 저녁 시간대 그 특유의 따스한 그런 공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면 두 개의 사진의 인상이 꽤 다르게 느껴지죠. 갤럭시는 조금 더 자연스럽고 차분한 톤으로 실제로 바라본 거리의 공기를 그대로 담아냈고요. 아이폰은 조명과 색 대비를 강조하면서 야경의 운치를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한 느낌이에요. 어떤 쪽이 더 좋은지는 결국 취향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실에 가까운 표현을 원한다면 갤럭시, 감정이 조금 담긴 장면을 담고 싶다면 아이폰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박물관에서는 아이폰이 조금 더 정확한 색감의 표현을 보여줬는데
보셨는데요. 이번처럼 야간 거리에서 찍은 작품은 결과가 또 달라요. 그래피티를 표현할 때 갤럭시는 주변 조명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벽면의 질감과 그래피티의 색을 훨씬 입체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 두 사진 중에서는 저는 갤럭시의 사진이 조금 더 제 취향인데요. 붉은색과 초록색의 채도 밸런스도 안정적으로 느껴지고요. 실제 거리에서 눈으로 본 질감에 가까운 결과예요. 아이폰은 그래피티에 노란색 조명을 그대로 반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또 보시면요. 갤럭시는 형광색과 검은색의 대비를 더 강하게 살리면서 벽의 질감과 입체감을 선명하게 표현을 했고요. 아이폰은 역시나 노란빛이 조금 더 감돌지만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인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음식 촬영도 빠질 수가 없죠. 틈틈이 해봤는데요. 자연광이 들어오는 테라스에서 촬영한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식이 더 맛있어 보이시나요? 갤럭시는 튀김의 질감과 따뜻한 색감을 강조해서 조금 더 바삭하게 느껴지고요. 아이폰은 밝기와 명암을 정리해서 사진이 깔끔한 느낌이거든요. 이번에는 야외 테라스의 한 장면이에요. 갤럭시는 녹색과 붉은색의 채도를 강조해서 생동감이 있고 진한 느낌이 표현이 됩니다. 아이폰은 밝기를 조금 더 올려서 전체적으로 맑고 깨끗하게 표현을 했어요. 새우를 보시면 새우의 윤기와 질감이 더 뚜렷하게 보이기도 하죠. 이번 사진은요, 실내에서 촬영한 김치전인데요. 갤럭시는 붉은색과 노란색을 조금 더 진하게 표현을 해서 음식이 따뜻하고 구수해 보여요. 어두운 부분에 명암 대비가 커서 바삭한 질감이 강조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살짝은 무거운 김치전 같다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아이폰은 밝기와 화이트 밸런스가 안정적이라 실제 조명 아래에서 본 색감에 가깝습니다. 다만 전체 색 온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살짝 담백해 보인다라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김치전을 드시고 싶으신가요? 네, 여러분 오늘은 두 휴대폰으로 촬영한 정말 많은 사진을 함께 보셨는데요. 이거 보여드리려고 정말 스페인에서 목에 휴대폰 스트랩 2개 걸고서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몰라요. 멋진 장소를 볼 때마다 이건 꼭 보여드려야겠다 싶어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만 골라서 담아봤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제가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보여드린 두 휴대폰의 카메라 결과물,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이셨나요? 각 브랜드마다 빛과 색 그리고 그림자를 해석하는 방식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이 미묘한 색감의 차이 속에서 각 제조사가 어떤 사진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도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휴대폰을 선택하실 때는 내가 어떤 장면을 자주 찍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물, 그리고 풍경, 실내, 야경, 음식 이 5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항목을 기준으로 보시면 좋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햇빛이 강한 날의 인물 사진은 갤럭시가 정말 예쁘게 나왔고요. 그림자가 진 공간이나 어두운 실내에서는 아이폰의 인물 사진이 조금 더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풍경 사진은 솔직히 말하면 장면마다 느낌이 너무 달라서 둘 다 각자의 매력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면 카메라는 화각이 넓은 아이폰이 촬영하기에는 훨씬 편했고요. 야간 사진은 분위기는 아이폰이 좋았고 후보정의 자유도는 갤럭시 쪽이 더 좋았습니다. 음식 사진은요, 좀 더 사실적이고 따뜻하게 담긴 건 아이폰이었는데요. 제 생각은 이런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는 색감이나 톤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용한 콘텐츠로 인사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